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 했듯이 이제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이 indefinite integral입니다. 네, 글자가 하나 빠졌군요. 네, 이렇게. 네, 그래서 indefinite 우리가 왜 이걸 하는지는 그 흐름을 이제 우리가 다 짚고 있겠죠. 그거 뭐 잊어먹지 않았을 거고. 네, 그러니까 definite가 아닌 바로 그런 인테그랄을 하겠다라는 거죠. 인테그랄이라는 것은 뭐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은 그 라이프니츠가 들여온 말인데 그냥 어떤 전체라는 뜻이에요. 그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공감을 했다고 보고 이제 이것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 이제 구체적인 어떤 문제로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짧게 우리가 잠깐 이야기해보자면 바로 이것 때문이죠. 네,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그렇게 넓이 함수를 찾으려고 그 고생을 고생했는지 아무튼 그 고생을 했더니 고생해서 온 게 뭐냐면 결국 이거였거든요. 예, 이게 지금까지 도달한 가장 좋은 거였어요. 그게 뭐였냐면 다시 회상해 보면 뭐였어요? 그렇죠. 이것의 그러니까 델타 x 그러니까 밑변, 네, 밑변에 있는 어떤 것들 이거 아주 앵겔을 쪼갠 거의 한 부분에 그 다음에 그때 있는 어떤 높이, 네, 그때 있는 어떤 높이, 어떤 높이라고 치고 이 높이의 두 개의 곱, 그러니까 이 막대기들의 합을 구하겠다는 거죠. 앵겔까지. 예, 그렇지만 이때는 오차가 있으니까 이 오차가 완전히 없어질, 그러니까 이 오차가 없어질 때까지, 네, 오차가 그러니까 구별이 우리가 찾고 하자 하는 이 s와 구별이 안 될 때까지 이것들을 계속 극한으로 몰고 가겠다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마침내 이 부분이 0으로 수렴하게 된다면 이 수렴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수렴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넓이를 이렇게 쓰기로 했고, 근데 이렇게 하려면 이걸 조작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 번 해봤더니 너무 어려웠죠. 그랬는데 놀랍게도 어떤 게 발견되냐면 이게 바로 이것, 네, 바로 이것이 뭐예요? 그렇죠.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 얘가 커지지가 않죠. 네, 얘를 키우려고 그러는데 안 커지는군요. 이럴 때는 네, 그냥 크게 쓰죠. 얘를 지워버리고, 네, 지워버리고요. 그냥 크게 씁시다.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요. 자, 어쨌든 바로 이걸 찾는 거, 이게 뭐죠? 그렇죠. 바로 얘를 미분됐다고 보고 미분되기 이전 원시함수 또는 역도함수를 찾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x에다가 이 범위 b를 넣고, 그러니까 더 높은 쪽, 그 다음에 낮은 걸 넣어서 두 개의 차이를 빼면 바로 이렇게 된 함수에서 어떤 이게 fx 이게 미분된 거죠. 기울기 함수들이죠. 기울기 함수들의 이것도 각각의 이것들을 기울기 함수가 갖고 있는 바로 이 부분의 넓이를 찾으면 되더라. 예, 한마디로 우리가 원래 함수 어떤 함수의 넓이를 찾으려면 얘를 기울기 함수라고 보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을 x축까지의 막대기들의 합을 찾으면 되더라 라고 하는 이 엄청난 생각, 이 하도 엄청난 얘를 바로 이 이퀘이션 바로 이게 된다는 게 펀더멘털이었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요걸 찾아야만, 네, 찾으면 굉장히 좋게 되는 거죠. 좋아지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게 된다는 가정 하에서 이게 된다면 그랬을 때 요걸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부정적분을, 그러니까 얘의 역도함수를 찾는 과정이자 결과인 바로 부정적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분을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됩니다. 해볼까요? 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는 게 당연히 도리죠. 우리의 사람은 사람 다 하듯이. 그러니까 부정적분 우리가 이 fx를 찾는다는 것, 이 fx를 찾는다는 것 뭐냐면 바로 이거 어떤 fx가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게 되는 요것이 이루는 넓이를 찾고 싶은데,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얘를 어떤 함수 기울기 함수로 보고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럴 때 바로 이 원래 있던 함수 원시, 그러니까 프리미티브 했던 얘를 먼저 찾아라, 역도함수를 찾아라라고 하는 과정을 기호로 이렇게 쓰기로 약속할게요. 이게 약간의 오해를 일으키기 딱 좋은데, 약간 이렇게 쓸게요.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네, 이게 왜 오해를 일으키기 쉽냐면, 자칫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뭐냐면 이거를 뭐냐면 요거를, 그러니까 fx 요거를 흔히 오해를 일으키기 좋은 게 뭐냐면, 바로 이렇게 된 어떤 fx가 있다면 이 fx는 바로 이 전체의 넓이다. 네, 이 모든 것의 넓이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넓이고, 이때 a, b라는 것은 바로 이 중에 특수한 경우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상당히 오해를 일으키기 쉬운 거고, 전체적이고 그러니까 역사적 흐름이랄 논리적 흐름을 상당히 깨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저는 전혀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경우 하지 않겠다는 거죠. 네, 이걸 다 지워버리죠. 네, 다 지워버리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보지 않고 뭐예요? 그렇죠. 우리는 단지 얘를 역도함수를 찾는 과정으로 보겠다는 거죠. 역도함수 찾아야 되니까 역도함 찾는 과정을 이렇게 쓰기로 하죠. 그냥 찾는 과정이자 결과를. 네, 찾는 과정이자 결과라는 말이 너무 이상한 말 아니에요라고 말할지 몰라서 혹시 또 제가 말이 너무 많아졌죠. 네, 뭐냐면 선택이라는 건 뭐예요? 선택이라는 것은 뺄셈이죠. 뺄셈이자 바로 결과거든요. 뭐냐면 2에다가 얼마를 더했더니 3이 나오더냐라는, 바로 얘를 찾아라라고 하는 결과, 과정이자 결과였거든요. 네, 그렇듯이 우리는 이것도 뭐냐면 바로 얘를 기울기 함수라고 보고 바로 그럴 때 원래 있는 함수를 찾아라라고 하는 그 연산이라고 볼게요. 그냥. 네, 그래서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뭐부터 할까요? 가장 간단한 것부터 해봐야 되죠. 당연히 뭐냐면 1이 있었다. 원래 함수가 주어진 1로 있었다. 한마디로 뭐냐면 상수함수로 이렇게 1이라는 상수함수로 y는 1 이렇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때 y는 1이라는 것에 얘의 그거를 찾아라. 네, 부정적분을 찾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뭘 미분해서 1이 나오느냐를 보는 거죠. 그냥 얘는 그냥 여러분 혹시 오해 않겠죠?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쓰면 너무 이상해 보이지만 맞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 결국 뭐겠어요? 그렇죠. 뭘 미분해야 돼요? 그렇죠. x라는 것을 미분해야죠. 1x라는 걸 미분해야죠. 근데 얘만 있어요? 그러지 않죠. 얘만 있는 게 아니죠. 여기서 바로 부정적분은 항상 뭐가 있어요? 그 뒤에 더하기 상수가 붙어야 되죠. 상수가 붙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1 더하기, 그러니까 1이라는, 그러니까 모든 x에서, 이 말은 얘를 기울기 함수로 보겠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x가 있을 때 모든 x, 어떤 x에서든 기울기가 1인 어디서도, 바로 이 x에서도 기울기가 1이고 이 x에서도 기울기가 1이고 이 x에서도 기울기가 1인 바로 그런 함수들을 찾으라는 거죠. 그런 함수들 찾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이 점이 어떤 점인지 모르지만 이 x가 이거일 때 이 점에서 기울기가 1인 것은 어떤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럼 이 점에서의 기울기가 1인 것은 물론 얘도 엄청나게 많죠. 그렇지만 얘에 대해서 1인 것은 여전히 1인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이런 것들. 얘만 있어요. 근데 아니죠. 기울기가 1인 것들은 바로 얘랑 평행한 모든 것들은 다 되죠. 한마디로 무한계죠. 무한계. 예, 무한계죠. 무한계. 그래서 얘가 뜻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 심오한 말이죠. 네, 얘 바로 이 1이라는 상수가 1인 상수함수의 부정적분, 다시 말해서 역도함수는 무한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뜻입니다. 됐죠? 자, 조금 더 복잡한 예. 네, 칠판부터 지우고요.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복잡한 예를 들어서 여기가 2가 있었다면, 네, 2가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2를 좀 글씨 크게. 2가 있었다면, 그렇죠? 2가 있었다면, 그 얘의 부정적분을 찾아라 라고 한다면, 요거는 당연히 뭐예요? 그렇죠. 2의 x에다가 2 곱하기 x에다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그렇죠. 요거에 평행한 모든 것들은 다 되죠. 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찾던 것입니다. 됐죠? 좋아요. 만약에 이게 x가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x가 있었다면, 그렇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서 뭘 미분해야 되냐면 2분의 1에다가 x의 제곱을 해야 되더라는 것이죠. 또 요것만 있으면 안 되죠. 요것들의 평행한 모든 것들은 다 된다.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x 제곱이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항만 보고 있습니다. 다항만. 그때는 우리가 보다시피 3분의 1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x의 3승이 있어야 되겠죠. 이번에도 여전히 평행한 것들. 네. 다항함수로 해서 얘가 만약에 쭉쭉쭉 와가지고 x가 n이라면 당연히 이때는 뭘 미분해 xn이 나와요. 그렇죠. n 더하기 1 있어야 되죠. 근데 이때는 미분해 버리면 n 더하기 1이라는 요거의 계수가 앞으로 미분하면 앞으로 나가게 되니까 그걸 없애야 얘가 1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여기다가 n 더하기 1을 역수로 곱해줘야 되죠. n 더하기 1의 역수를.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다시 말해서 이것들의 평행한 모든 것들은 다 되더라. 상수를 임의의 변수인 상수를 더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임의의 어떤 자연수에서 대해서만 되는 게 아니죠. 우리한테는 우리가 로그를 하고 나서 아주 좋았던 게 뭐였죠? 그렇죠. 이게 바로 x의 지수가 파이건, 2건 또는 루트에 3루트 5건 상관없이 여기에 어떤 실수가 오더라도 바로 이 부분을 항상 뭘 미분하면, 그렇죠. 이거 a 더하기 1로 바꾸고, 이번에도 a 더하기 1의 역수 그러니까 계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걸 해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것과 평행한 모든 것들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단 정말 중요한 것, 항상 안 되는 걸 생각해야죠. 이때는 이미 a가 변수가 됐기 때문에 뭐냐면 a가 그렇죠 마이너스 1이면 안 되죠. a가 마이너스 1이 왜 안 되죠? 바로 이 부분이 0이 되니까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적용시킨 이 규칙 요것과 요거의 부정적분은 이것이다 라고 찾는 바로 그 과정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이건데, 바로 이것이 없어야 된다는 건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 뭐예요? 바로 x분의 1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부정적분을. 바로 이런 식으로 생각해 갖고는. 네. 그럼 이거는 뭘까요? 보자 한번. 뭘 미분하면 x분의 1이 나오는지만 찾으면 되니까. 뭐겠어요? 그렇죠? 네. 뭐냐면 뭘 미분해야 x분의 1이 나오나요? x분의 1이 나오는 게 뭐예요? 그렇죠. 바로 ln이죠. ln. 이렇게 중요했던 거죠. ln이란 게. 로그 밑이 2인 로그죠. ln x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의 평행한 것. 근데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또 조심해야 될 건 무엇이냐? 바로 이제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이렇게 dx 요거를 이렇게 찾는 과정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뭐예요? 바로 이때 x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가능한 거잖아요. 항상 가능한 거죠. x가 0이 아니기만 한다면 가능한 건데, 로그에서는 어떻게 됐었어요? 밑이 이게 정의역이 그렇죠. 0보다 커야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나중에 다시 한번 이 lnx하고 바로 이 등식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공부해 보겠지만, 일단은 자 여기까지, 자 이 정도로 일단 만족하고 일단은 여기서 넘어가죠. 일단 이해됐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가 만약 2x면 뭐겠어요? 2x 가장 좋은 지수함수. 그렇다면 얘는 그냥 2x죠. 그렇죠? 잊지 말아야 돼요. 정의역 잊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평행한 모든 선들은 다 된다. 됐죠? 그 다음에 이해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지수함수는 뭐가 돼요? 그렇죠. 이때도 일반적인 지수함수는 뭘 미분해야 되냐면 ax를 미분한 다음에 뭘 곱해줘야 돼요. 뭘 곱해줘야 되냐면 여기다가
그렇죠. ln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면 뭐가 되냐면 a의 x에다가 ln a거든요. 그렇다면 이 계수만큼 역수를 곱해줘야 걔를 미분하면 얘가 나오겠죠. 네, 항상 거꾸로 생각하기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항상 역으로 생각한다는 게 사람 생각하기에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결국 뭐가 되냐면 여기도 뭘 곱해줘야 돼요? 그렇죠. 요거 역수를 곱해줘야 되죠. ln a를 곱해줘야 돼요. 역수를 곱해주는 거죠. 우리가 다항함수나 그냥 다항함수에서도 그랬듯이 그 다음에 잊지 말아야 될 것, 그렇죠. 이것과 평행한 모든 것들은 다 된다라고 하는 거죠. sin x는 네, sin x는 그렇죠. 마이너스 코사인 x. 코사인 x가 아니고 이 앞에 계수를 곱해줘야 되죠. 마이너스 1을 곱해줘야 이게 플러스 sin x가 나오는 거죠. 잊지 말아야 될 것, 이번에도 요거를 잊지 말아야 되죠. 됐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아주 간단한 것들, 코사인 x는 sin x 미분하면 그대로 양수 그대로니까 여기 sin x죠. sin x. 네, 이게 바로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흔히 그냥 눈으로만 봐도 짐작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몇 가지 조심할 것 빼면 당연히 이 앞에는 다 이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네, 부정적분을 찾아라라고 하는 기호가 우리가 이걸 약속을 했기 때문에 부정적분에서는 얘가 마치 얘가 지금 우리가 쓰는 바로 이것과 이 dx라는 게 어떤 이 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바로 이런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gx fx fx고 마치 이렇게 돼갖고 마치 가로처럼 보이죠. 얘가 근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적분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정적분에서는 분명히 얘가 막대가 극한으로 수렴한 거예요. 밑변이. 그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부정적분일 때 하고, 그러니까 부정적분 기호가 이게 상당히 헷갈리게 하는 기호예요.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자, 이제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걸로 가보죠. 벌써 꽤 했으니까 이 정도? 아니 그냥 연습 문제로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 다음 페이지에서 연습 문제로 내고 여러분이 스스로 몇 가지 이제 뭐를 미분하면 바로 이게 fx가 나오느냐. 여기서 제가 이제 문제를 몇 개 내볼게요. 여러분이 한번 연습 삼아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냥 단순 기술로 그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설명하면서 몇 가지를 더 해볼게요. 좀 더 복잡한 경우로 가보죠. 자, 연습 문제입니다. 네, 제가 지금 연습 문제를 쫙 쓸 거예요. 일일이 쓰면 시간 걸리니까 제가 한꺼번에 써서 짠 하면은 나타날 겁니다. 자, 짠. 자, 나타났죠? 자, 조금 유치했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요것들 코사인 제곱 x 1에서 코사인 제곱 x를 나누는 것, 요건 조금 찾기 어려울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도 사인 제곱 x, 사인 제곱 x, 또 x도 한번 해보세요. 네, 이과생은 당연히 해야 되고 이 정도까지는. 네, 문과생도 문과 상관없이 우리가 수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죠. 네, 이게 다 이것들이 있습니다. 네, 마치 가로로 싼 것처럼 이것들을 다 찾아라. 이것만 쓰면 안 되고 가로의 끝을 닫아야 되죠. 이거 부정적분일 때 이렇다는 거예요. 부정적분일 때, 부정적분일 때 이렇다는 거죠. 자, 한번 이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기억을 하지 말고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제 부정적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